비정상적인 각막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시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야간 시력에 있어서는 수술 전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라식 후에는 각막 혼탁이 안녕하세요. 눈을 밝히다 라이트 라이트 형제입니다. 오늘은 실제 환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시간인데요. 저희 퍼스트 삼성안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남겨주신 질문을 뽑아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콘텐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살펴볼게요. 제가 1년 사이에 일반 라식 수술을 2번 했는데요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은 두 번째 수술 후 6개월 정도 된 상태인데 아직도 1.0까지는 진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난시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수술 후 각막이 뚜껑 아마 포함해서 4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83년생이라 노안도 올 텐데 세 번째 수술을 해야 할지 저녁 운전이 가장 불편하거든요. 각막 혼탁이라면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 수술 아니면 답은 없는 거겠죠? 내원하면 방법이 있을까요? 진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각막 혼탁, 불규칙 난시가 발생했거나 근시나 난시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라식 후에는 각막 혼탁이 매우 드뭅니다. 혼탁으로 인한 증상은 불규칙 난시가 심할 때의 증상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진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불규칙 난시를 교정할 때는 컨트라 방식이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근시 난시가 원인이면 안경 처방으로 선명한 시력이 나와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라식 절편만 들고 컨트라로 재수술이 가능합니다. 이분이 각막 두께가 470 마이크로미터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면 재수술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재수술이 충분히 가능한 두께죠. 세 번째 수술이라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각막 절편 두께가 한 120 정도라고 한다면 반여각막 350인데 이 정도면 재수술이 충분히 가능하죠. 횟수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수술이 가능한 눈이라고 판단만 된다면 관리를 잘하고 약 처방을 잘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부작용 없이 마무리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83년생이신데 노안 때문에 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노안과 라식 수술은 상관관계가 좀 낮습니다. 라식 수술한다고 해서 노안이 더 빨리 오는 게 아니고 더디에 오는 것도 아니죠. 저희가 컨트라 재수술을 워낙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례 몇 개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눈미남 카페에도 올렸던 사례들인데요. 30년 전에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라식을 받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각막 지용도를 보면은 광학부가 3mm도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라식 수술을 한 20년 가까이 이제 해오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로 극단적인 케이스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교정 시력은 1.0이 나옵니다. 하지만 빗번짐이 있고 또 치료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지금까지 지내셨다고 합니다. 저한테 처음 방문하셨을 때는 백내장 수술을 받으려고 내원을 하셨는데 현재 상태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되면 오히려 시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다초점 인공성체들은 정상 각막을 기준으로 시력이 잘 나오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각막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인공성체를 넣어도 좋은 시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막 형태부터 정상으로 만들어줘야지 좋은 시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 잘 설명을 드린 후에 컨트라 라섹으로 먼저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수술하고 나서 2달째 검사 결과였는데요. 컨트라 라섹을 통해서 광학부가 많이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회복 중인 상태긴 합니다. 아직 다 올라오진 않았지만 빗번짐이 많이 사라졌다고 해서 매우 만족하고 계시고 백내장 수술을 하시면 거의 정상에 가까운 시력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 달 정도 더 기다렸다가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드릴 사례는 아마리스라는 장비를 이용한 웨이브 프론트 라섹을 2번 받은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앞에 케이스보다는 광학부가 넓지만 중심이 이탈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웨이브 프론트는 동공 중심을 기준으로 교정하기 때문에 동공이 중심에서 벗어나면 광학부도 같은 방향으로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광학부가 동공 크기보다 작고 양안 모두 각막 중심에서 광학부가 벗어나 있습니다. 나은 시력은 양안 모두 1.2로 좋은 것 같지만 정작 심한 빗번짐 때문에 몇 달 동안 정상 생활을 못하고 계셨어요. 컨트라 라식으로 교정을 해드렸죠. 3개월째 결과입니다. 광학부가 중심으로 이동을 하였고 중심부 대칭이 잘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환자분들께서 라섹을 하고 오셔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 라식도 가능해요? 하고 여쭤보는 분들이 꽤 많은데 사실 재수술은 라섹으로 한다라고 알고 계시는 안과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막 상태가 충분하다면 라식이나 근시 난시만 있을 경우에는 스마일 같은 수술만으로도 충분히 교정이 잘 됩니다. 이분은 시력이 현재 1.5까지 호전이 되었고요. 아직 빗번짐이 남아있다고 하시는데 몇 달에 걸쳐서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더 호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너무 좁은 광학부는 한 번의 수술로 충분한 교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첫 번째 수술을 받으셨지만 3개월 정도 더 지켜봤다가
그래도 계속 불편하다 하면은 2차 수술까지 해서 빗번짐을 거의 정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 라식, 라섹 재수술 사례들을 보면 광학부가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무래도 그렇죠. 빠른 회복, 잔여 각막을 남기려고 일부러 광학부를 좁게 수술하는 안과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각막을 계속 깎다 보면은 정상 각막에서 모양이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에 팔겹터보다 심한 초고도 근시의 경우에는 라섹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렌즈 삽입술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요. 굳이 라섹을 하시겠다 하면은 컨트라로 하셔야지 좋은 시력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재수술을 워낙 많이 하는 안과라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시력교정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안과라고 광고하는 곳에서도 광학부를 좁게 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재수술하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뭐 일주일에 두세 분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과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수술을 하느냐, 그렇게 수술해도 앞에 케이스처럼 시력이 1.0이 나오면은 환자분들이 다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당장은 1.0 시력이 나와서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의 시력이 수술 전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반쪽짜리 수술이 되는 거죠. 낮에만 잘 보이게 되고 또 나중에 백내장 수술할 때도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은 시력 교정 수술을 받으시려는 분들께서는 컨트라, 라식, 라섹 또는 클리어 스마일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외에 다른 시력 교정 수술은 야간 시력에 있어서는 수술 전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서 컨트라 라식이 저에게 맞을까요? 클리어 라식이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컨트라뿐만 아니라 클리어 라식 같은 경우에도 각막 모양을 수술 전 각막 모양과 거의 비슷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시력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컨트라 같은 경우에는 각막이 울퉁불퉁한 것을 정상화시켜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불규칙 난시가 심하다면은 컨트라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다만 이제 건조증이 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다룬 광학부 이야기는 저도 속상한 마음이 많이 있어서 블로그에도 종종 썼던 내용들인데요. 실제로 진료를 보다 보면 이러한 문제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꼭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알아보셔서 시력과 눈 건강을 함께 지켜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불편한 눈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눈미남 카페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영상으로도 말씀드리고 또 댓글로도 직접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